도가론에서 타자의 얼굴로 타자는 다른 나 타이다. 철학사에서 도가론이라는 고립된 자아로부터 출발하여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인 얼굴로 나아가는 과정은 서양 철학이 타자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애썼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데카르트에서 레비나스 그리고 바타유에 이르는 이 여정을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시작해볼까 해요. 바로 나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너는 어떻게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목소리, 이 억양, 제가 쓰는 단어들, 이 모든 게 사실은 엄청나게 정교하게 짜인 코드에 불과하다면요.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걸 대체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막막한 질문이 오늘 우리가 떠날 철학적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네, 맞아요. 그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입니다. 정말 좀 섬뜩하지 않나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탈출해야 할 도가론이라는 철학적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나 말고 다른 존재에게도 마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데카르트는 바로 이 질문에 갇혀버린 셈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철학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여정을 한번 떠나볼 텐데요. 마치 한 편의 추리극처럼 위대한 사상가들이 남긴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볼 거예요. 바로 이 순서대로 말이죠. 자, 그럼 첫 번째 막부터 열어보죠. 어떻게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가 우리를 이렇게 깊은 고독의 문제로 끌고 갔는지 바로 그 시작, 데카르트부터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문제, 바로 도가론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꼭 탈출해야 하는 밀실 같은 거죠.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오직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잘 만들어진 꿈이나 시뮬레이션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모든 걸 나는 생각한다에서 출발시키는 근대 철학의 어떤 방법론적인 결함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첫 단추 때문에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게 엄청나게 큰 도전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첫 번째 시도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철학자 에드문트 후설과 함께 그가 이 단단한 벽에 어떻게 첫 번째 균열을 냈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후설의 아이디어는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그는 우리가 각자 자기 마음속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훨씬 먼저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는 상호주관적 세계라는 거대한 무대가 이미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각자의 의식은요, 이 공유된 무대 위에서 비로소 등장하는 배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 생각 자체가 도가론이라는 벽에 금을 가게 한 첫 번째 망치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후설이 벽에 균열을 냈다면 다음 철학자인 메를로 퐁티는 그 틈으로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다리를 놓으려고 합니다. 훨씬 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방향으로요. 메를로 퐁티의 통찰은 진짜 흥미로운데요. 문제의 전제 자체를 그냥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립된 정신이라는 그 가정부터가 틀렸다는 거죠.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자신, 이 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멋진 인용구가 그의 생각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의 몸,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이 야생의 존재라고 불리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현실에 우리를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내 몸과 당신의 몸이 같은 세계를 느끼고 있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공통의 기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메를로 퐁티 말처럼 공통점만 찾다 보면 나와는 다른 그 사람만이 가진 그 고유한 특성, 그걸 타자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다음 철학자를 무대로 소환합니다. 이제 에마뉴엘 레비나스를 만나볼 텐데요. 이 사람은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타인과의 차이점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대신 바로 그 다름 자체를 존중하는 데서 해답을 찾거든요. 이건 뭐랄까, 감옥에서 탈출하려는 게 아니라 잠깐, 이 감옥 설계도부터 다시 보자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레비나스의 핵심 개념, 바로 얼굴입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눈, 코, 입이 달린 얼굴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내가 결코 내 안에 가둘 수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타인의 무한한 다름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얼굴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윤리적인 요구를 해요. 나를 죽이지 말라. 다시 말해, 나를 너의 생각 속에 가두지 말라는 침묵의 외침인 셈이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레비나스에게 타인은 절대 또 다른 나가 아니에요. 나를 초월하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완벽히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어쩌면 폭력이 될 수 있고 우리는 그저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탈출 여정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훗설은 공유된 세계라는 열쇠를, 메를로퐁티는 몸이라는 통로를, 그리고 레비나스는 다름을 존중하는 새로운 지도를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도가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길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좀 어렵게 느껴졌던 생각들을 가장 보편적이고 또 가장 친밀한 인간의 경험 속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바로 사랑입니다. 조르즈 바타이유의 생각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는 철학의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어떤 두꺼운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가장 궁극적인 경험 속에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 어떤 이론보다도 강력한 해답이 아닐까요? 바타이유가 묘사하는 사랑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죠. 내가 사랑하는 상대는 마치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계속해서 변하고 그 사람을 쫓는 과정에서 나 자신 또한 이전에 내가 아는 새로운 존재로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이 멈추지 않는 추격전, 바로 이 순간이 타자를 만나는 진짜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한 윤리적인 차원을 가져요. 진정한 연결은 나의 에고, 나의 욕망에서 한 발 물러나서 상대방이 사랑하는 것에 나를 맞추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일어난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바로 레비너스가 말했던 타자의 얼굴에 응답하는 가장 깊고 진실한 방식일지도 모르겠네요. 네, 오늘 여정의 결론을 이 한 문장이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다른 것은 가장 가까운 것과의 사이에 나타난다. 마치 우물처럼 깊게 느껴지는 역설이다. 우리가 타인의 완전한 다름을 가장 깊이 깨닫는 순간이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과 가장 가까워졌을 때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한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두고 싶네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아직 보지 못한 타인을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 변화하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계신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결국 안녕하세요. 철학은 홀로 있는 나에서 출발해 너와 내가 같은 존재임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 마침내 나와 절대적으로 다른 너를 존중하는 윤리적 차원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